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예,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전 작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고향에 자주 내려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주말엔 친구들도 보고 이젠 제 친구들도 모두 직장인이라서요. 주말에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옛날이랑 달라서 아쉬운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찍은 공익광고 포스터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운이 좋으시면 지하철이나 휴게소, 기차역 같은 데서 절 볼 수 있습니다. 전 지인분들이 볼 때마다 항상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부끄럽게. 또 요즘에 제가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어가지고 집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중고거래로 팔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당근마켓 거래를 하루에 2번씩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아직도 다 해치우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사 가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습니다. 네, 제 근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도 셜록 홈즈 에피소드를 읽어드리러 왔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내용은 새 박공집입니다. 처음엔 제가 박공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어떤 직공들을 말하는 건가 싶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삼각형 지붕에 밑에 있는 벽면, 이 삼각형을 박공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만 몰랐나요? 네, 그러니까 새 박공집은 이런 뾰족한 지붕이 3개 있는 집이란 뜻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 박공집. 셜록 홈즈와 함께한 수많은 모험 중에서 새 박공집 사건만큼 갑작스럽게 극적으로 시작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당시에 난 며칠 동안이나 홈즈를 만나지 못했고 새로 맡은 일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아침에 홈즈는 할 얘기가 아주 많았다. 그는 벽난로 옆에 있는 익숙한 안락의자에 날 앉히더니 파이프를 입에 물고 맞은편 의자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때 웬 남자가 들이닥쳤다. 미친 황소가 들이닥쳤다고 하면 딱 어울릴 상황이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흑인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굉장히 화려한 회색 체크무늬 양복에 연분홍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험악한 인상이 아니었다면 꽤나 우스웠을지도 몰랐다. 커다란 얼굴과 납작한 코를 잔뜩 앞으로 내밀고 안락하게 빛나는 음침한 검은 눈으로 그는 우릴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느 쪽이 홈즈씨요? 그가 물었다. 홈즈는 나른하게 미소 지으며 파이프를 들어올렸다. 아, 당신이군 그래. 방문객이 말했다. 그러곤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탁자의 모서리를 천천히 돌아 가까이 다가왔다. 이봐요 홈즈씨. 남이야 뭘 하건 참견하지 말고 손 떼시오. 알겠소? 계속해요. 재밌군요. 홈즈가 말했다. 아, 그래? 재미있다고. 야만인이 으르렁거렸다. 내가 조금만 손봐줘도 그런 말 못할 거야. 전에도 덱 같은 사람들을 손봐준 적이 있었지. 그러고 나니 전혀 재밌어 보이지 않던걸. 이걸 좀 봐요 홈즈씨. 그는 크고 울퉁불퉁한 주먹을 내 친구의 코앞에서 흔들었다. 그러자 홈즈는 흥미진진하게 그 주먹을 살펴보았다. 와우, 태어날 때부터 이랬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그가 물었다. 내 친구의 차갑고 침착한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부직갱이를 집어들 때 난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의 방문객의 태도가 좀 누그러졌다. 어쨌든 난 분명히 경고했어.
해로웨이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 거요. 그 친구는 선생이 계속 간섭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알겠어? 계속 끼어들면 나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내 말 명심해요. 그가 말했다. 그렇잖아도 만나고 싶었는데 몸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앉으라고 권하지 못하겠습니다. 권투 선수 스티브 딕시 맞지요? 내 이름 맞소, 홈즈 선생. 그러니 내 앞에서 입을 잘못 놀렸다간 큰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당신에게 필요한 마지막 말이겠구만. 홀번바 밖에서 퍼킨스 청년을 죽인 걸 안다든가. 응? 뭐합니까? 돌아가지 않고. 홈즈가 우리 방문객의 흉측한 입을 쳐다보며 말했다. 흑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펄쩍 뒤로 물러났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내가 퍼킨스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홈즈 씨? 버밍엄 불 체육관에서 내가 훈련을 하고 있을 때 그놈이 와서 난리를 쳤던 것뿐이에요. 그렇겠지. 치안 판사 앞에서도 그렇게 말해보시죠, 스티브. 이제껏 당신과 바니 스톡데일을 계속 감시했는데. 홈즈가 말했다. 맙소사, 홈즈 씨. 됐어요. 이제 돌아가요. 필요하면 부르겠소. 홈즈 씨. 제가 아침부터 여기 이렇게 온 걸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당신을 보냈는지 말해주면요. 그건 비밀도 아닌걸요, 홈즈 씨. 방금 선생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스톡데일에게 일을 시킨 사람은? 아이고, 그건 몰라요, 홈즈 씨. 그는 그냥 이렇게만 말했어요. 스티브, 홈즈한테 가서 해로웨이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윽박질러. 그게 다예요. 다른 질문들이 더 쏟아질까봐 우리의 방문객은 들어올 때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홈즈는 조그맣게 킬킬거리며 파이프의 젤을 톡톡 털었다. 저 친구의 복슬복슬한 머리를 후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왓슨. 자네가 부직갱이를 집어드는 걸 봤거든. 사실 그리 나쁜 놈은 아니고, 자네도 봤겠지만 미숙하고 어리석고 겁 많고 그냥 힘만 센 어린애야. 스펜서 존 일당 중 하나인데 최근에 벌어진 더러운 범죄에 가담했어. 그 사건은 시간 나면 해결해 보려고. 저 친구의 직속대장 바니는 조금 더 영악해. 폭행, 공갈 협박이 전문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특별한 사건 뒤에 누가 있느냐는 거야. 그런데 왜 그들이 자네를 협박하는 거야? 해로윌드 사건 때문이야. 놈들이 이렇게 설치는 걸 보니까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야겠구만. 대체 그게 뭔데? 안 그래도 얘기할 참이었는데 그 웃기는 놈이 들어와서 난리를 피운 거야. 여기 메이벌리 부인이 보낸 쪽지를 읽어보고 시간이 괜찮으면 같이 나가서 전보를 먼저 보내고 곧장 출발하자고. 난 쪽지를 읽었다. 친애하는 셜록 홈즈 씨, 요즘 저희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내일 아무 때라도 와주세요. 저희 집은 윌드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세상을 떠난 제 남편 모티머 웨이벌리가 전에 선생님께 사건을 의뢰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메리 메이벌리 드림. 주소는 해로 윌드 새 박공집이었다. 바로 그거야. 자자자자, 왓슨. 시간이 괜찮으면 같이 가보자고. 홈즈가 말했다. 짧은 기차 여행과 더 짧은 마차 여행 뒤에 우린 그 집에 도착했다. 벽돌과 목재로 지은 그 집은 손질을 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풀밭에 덩그러니 서 있었고 위층 창문 위로 나 있는 자그마한 돌출부 3개가 그나마 이름값을 하고 있었다. 뒤쪽엔 반쯤 자란 소나무 숲이 우울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음산하고 우울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집안은 잘 꾸며져 있었고 우리를 맞이한 부인은 교양과 예절이 몸에 배어있는 굉장히 세련되고 매력적인 노부인이었다. 부군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인. 여러 해 전에 사소한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지요. 홈즈가 말했다. 아마 제 아들 더글라스의 이름이 더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홈즈는 꽤 흥미롭던 표정으로 부인을 쳐다보았다. 세상에, 더글러스 메이벌리의 어머니십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알긴 하지만 사실 런던 시민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아드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죽었어요, 홈즈 씨. 그 아이는 죽었어요. 로마 대사관에서 일하다가 지난달에 폐렴으로 죽었어요. 정말 안 됐습니다.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껏 그렇게 활기 넘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격렬하게 살았죠, 홈즈 씨. 그런 성격이 그 애를 파멸시켰어요. 그 애가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고 훌륭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변덕스럽고 우울하고 시무룩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무슨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한 달 전에 그 활달하던 아이가 늙고 지치고 냉소적인 남자로 변해버렸어요. 여자 문제일까요? 실연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친구 문제였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불쌍한 아들 얘기를 하려고 뵙자고 한 건 아니에요, 홈즈 씨. 예. 무슨 일이든 왓슨 박사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 집에서 산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웃들과도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3일 전에 부동산 중개인이란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 고객이 이 집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 돈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집을 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긴 했어요. 이 부근에 팔려고 내놓은 집들이 꽤 여러 채 있는데 다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도 돈을 많이 준다니까 당연히 귀가 솔깃했지요. 그래서 제가 산 가격보다 500파운드 더 비싸게 값을 불렀어요. 그 사람은 곧바로 좋다고 하더니 자기 고객은 가구도 모두 사고 싶어 한다면서 값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 가구들 중에는 전에 살던 집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보시다시피 꽤 훌륭하죠. 그래서 가격을 꽤 높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도 곧바로 좋다는 거예요. 집을 그렇게 비싸게 팔면 늘 원했던 것처럼 느긋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여생을 살겠구나 생각했어요. 어제 그 사람이 계약서를 다 작성해서 가지고 왔지요. 수트로 씨에게 계약서를 먼저 보여준 게 참 다행이었어요. 수트로 씨는 해로에 사는 제 변호사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참 이상하군요.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부인은 이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 소지품조차도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저녁에 다시 왔을 때 내가 그 점을 지적하면서 내가 팔겠다고 한 건 가구뿐이라고 말했어요. 안 됩니다. 모두 다 파셔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니, 내 옷도요? 내 보석도요? 그게
개인적인 몇 가지 물건들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 다만 집에서 나가실 때 하나하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고객은 아주 관대한 분이지만 일을 할 때는 자기 방식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시거든요. 모두 다 파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파시든지 둘 중 하나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 그럼 아무것도 안 팔아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일은 없던 일이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홈즈가 조용히 하라고 손을 들었다. 그는 성큼성큼 방을 가로질러 가서 문을 획 열더니 웬 마르고 키 큰 여자의 어깨를 붙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마치 닭장에서 끌려 나오는 거대한 닭처럼 어색하게 몸부림치며 꾀꾀거렸다. 이거 왜 이래요? 이건 나요! 고함을 질렀다. 어머, 수잔,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요, 마님. 손님들 식사를 준비할지 여쭤보려고 막 들어오려는 참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달려든 거예요. 5분 전부터 기척을 듣고 있었는데 부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끊지 않으려고 제가 기다린 겁니다. 수잔, 숨이 좀 가쁜 것 같군요. 숨쉬기가 그렇게 어려워서야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수잔은 잔뜩 골이 났으면서도 깜짝 놀란 얼굴로 홈즈를 돌아보았다. 아니, 대체 누구세요? 무슨 권리로 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당신 앞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메이벌리 부인. 저한테 상담을 하고 싶다고 편지를 써 보낸 걸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홈즈 씨. 편지는 누가 붙였습니까? 수잔이요. 그랬군요. 그럼 수잔, 부인이 나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했지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자, 수잔, 숨쉬기가 힘들어서 쌕쌕거리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알지요? 거짓말하는 건 사악한 짓이요.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수잔, 이제 보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울타리 너머로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는 걸 본 기억이 나.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제 일 때문이었어요. 수잔이 뚱하게 말했다.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바니스톡데일 맞지요? 홈즈가 말했다. 글쎄요. 그렇게 잘 알면 뭐하러 물어요? 아까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젠 확실해졌군요. 자, 수잔, 바니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면 10파운드를 주겠어. 하! 당신이 고작 10파운드를 준다면 그 사람은 아마 1000파운드를 줄걸요? 오, 그렇게 부유한 남자요? 웃는 걸 보니까 아니군요. 부유한 여자였어요. 이제 대충 알 것 같으니까 이름을 대요. 그럼 10파운드를 벌 수 있어. 하!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 이야, 수잔, 말버릇이 고약하군요. 여기서 나가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요. 짐은 내일 사람을 보내 가져가죠. 수잔은 붕괴하며 문으로 갔다. 잘 가요, 수잔. 그 병엔 패러고리기 특효입니다. 수잔이 화가 나서 빨개진 얼굴로 문을 닫고 나가자 홈즈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 갱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부인이 제게 보낸 편지는 오후 10시 소인이 찍혀 있었어요. 수잔은 그걸 바니에게 보냈고 바니는 곧장 고용주를 찾아가서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지만 수잔이 비웃은 걸로 봐선 여성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계획대로 흑인 권투 선수인 스티브가 다음날 아침 11시에 절 찾아와 협박을 했습니다. 이 일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체 목적이 뭘까요? 그걸 알아내야죠. 전에 이 집에 누가 살았습니까? 퍼거슨이라고 은퇴한 선장이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들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귀중한 것을 이 집에 묻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은 보물을 은행이나 우체국에 맡기지만 이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은 늘 있거든요. 처음엔 뭔가 귀한 보물을 집 어딘가에 묻어둔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가구들까지 사려고 했을까요? 혹시 라파엘로나 셰익스피어 원본 같은 걸 갖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아니요, 값비싼 거라곤 고작 더비 찻잔 세트 정도입니다. 그걸로는 수수께끼를 풀기 어렵겠는데. 게다가 왜 원하는 걸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만약 원하는 게 찻잔 세트였다면 굳이 다른 물건까지는 살 필요가 없었는데 뭔가 부인이 모르는 귀한 물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안다면 절대로 팔지 않을 그런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다. 하하, 왓슨 박사가 동의한다면 확실하군요. 이 문제는 그런 걸로 결정하죠. 그럼 홈즈 씨, 그게 대체 뭘까요?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지점까지 문제를 좁혀보기로 하지요. 이 집에서 1년 살았다고 하셨죠? 거의 2년 다 돼갑니다. 훨씬 더 낫군요. 2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다가 갑자기 요 3, 4일 내에 불쑥 찾아와서 집을 팔라고 했다. 여기서 뭔가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딱 하나네. 그 소중한 물건이 최근에 이 집으로 들어온 거야. 내가 말했다. 다시 한번 결정. 그럼 메이벌리 부인, 최근에 새로 들여온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올해는 아무것도 안 샀거든요. 이런. 그거 참 이상하구만.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때까진 더 추리하기 어렵습니다. 부인의 변호사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예. 수트로 씨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방금 문을 쾅 닫고 나간 수잔 말고도 이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또 있습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수트로 씨를 불러서 이 집에서 하루나 이틀 묵게 하십시오. 만약을 대비해서요. 만약이라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으니 이럴 땐 직접 우두머리에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주소를 알려줬습니까? 명함에는 그냥 직업만 적혀 있었어요. 헤인스 존스, 경매인 겸 감정인이라고요. 인명부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순 없겠구만. 정직한 사업가라면 자기 사업장을 숨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뭐든 새로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알려주세요. 사건을 맡았으니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방을 가로질러 나올 때 그 무엇도 놓치지 않는 홈즈의 눈이 구석에 쌓여있는 트렁크 몇 개와 상자들을 발견했다. 꼬리표들이 아직도 붙어 있었다. 밀라노 루체른이라면 이탈리아에서 온 거군요. 우리 불쌍한 더글라스 거예요. 아직도 안 풀어보셨네요. 언제 도착했습니까? 지난주에요. 어쩌면 이게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이 안에 귀중한 무언가가 들어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이고, 그럴 리가요, 홈즈 씨. 우리 불쌍한 더글라스가 가진 거라곤 고작 얼마 안 되는 월급과 연금뿐이었어요. 그런 애가 어떻게 값비싼 걸 가질 수 있었겠어요?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메이블리 부인. 이 가방과 짐들을 2층 침실로 옮겨두시고 최대한 빨리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내일 다시 와서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 박공집 1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낭독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 글들이 입에 잘 달라붙지 않는달까? 아이고, 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네, 여러분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